미백순수 22의 광고를 보면 비타민C가 영국산이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한 동안 피부를 원하신다면 영국 순수 비타민C 앰플 미백순수 22. 영국산이 더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과연 영국에서 생산된 비타민C가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비타민C보다 더 좋을까요? 순수 비타민C는 세계 생산량의 95%가 중국산이고 나머지 5%가 영국산입니다.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가격입니다. 영국산이 중국산보다 4배에서 5배 비쌉니다. 이렇게 가격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노동자의 임금 차이가 크기 때문이에요. 영국 공장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중국 공장 노동자의 평균 임금보다 15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또 다른 차이는 오염물질의 처리 과정입니다. 중국 공장은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지만 영국 공장은 환경 규제에 따라 정제해서 배출합니다. 그만큼 비용이 늘기 때문에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과연 둘 사이에 품질의 차이가 있느냐일 텐데요. 품질의 차이는 없습니다. 비타민C는 국제적으로 품질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식품 규격 혹은 약전 규격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산 비타민C도 영국산 비타민C도 둘 중 하나를 인증받거나 두 가지 모두를 인증받아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산은 중국산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고급 기술을 적용하고 여러 가지 인증을 받습니다. 이를테면 non-GMO는 기본이고 미세입자로 가공하며 할랄 인증, 코셔 인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중국도 이런 인증을 받는 제품이 늘고 있어요. 중국산에도 non-GMO, 할랄, 코셔, 미세입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을 다 갖춰도 중국산의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기술과 인증을 다 적용해도 과학적으로는 똑같은 비타민C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식품 규격, 약전 규격에만 부합하면 똑같은 비타민C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어떤 논문도 영국산이 중국산보다 식품으로서 혹은 화장품 원료로서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을 증명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품질과 효과만 놓고 생각한다면 굳이 영국산에 더 좋은 점수를 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산 과정의 친환경적인 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영국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백순수 22는 단 7일 만에 미백 효과를 체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딱 일주일, 7일만 써보세요. 달라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딱 7일만 발라보세요. 보는 사람들마다 몇 살이세요 할걸요? 이런 주장은 미백순수 22만 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순수 비타민C 세럼도 7일 만에 밝아졌다, 8일 만에 변화됐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 옆에는 늘 인체 적용 시험 자료가 함께 제시되는데요. 사실 이 자료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단해 보이는 연구소에서 시험을 진행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겨우 20여 명 남짓한 피해 시험자를 대상으로 하며 비포 앤 애프터의 변화를 비교할 뿐 대조군과의 비교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시험은 연구소가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시험을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비포를 측정할 때에는 세안을 하고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로 측정하고 애프터를 측정할 때에는 모이스처라이저를 바르고 측정하는 식의 트릭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기준과 수치를 조절해서 효과가 더 커 보이도록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런 자료를 실증 자료라고 하는데요. 업체가 어떤 효과에 대해 주장을 하려면 화장품법의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런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실증 자료는 소비자를 허위 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한편으로는 업체의 마케팅을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업체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효과에 대한 지나친 과장 없이 제품의 효과를 자랑하고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제도 정도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화장품 산업의 룰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순수 비타민C가 효과가 좋고 함량이 높다고 해도 바른 지 7일 만에 기미가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관리를 잘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피부톤이 좀 밝아지고 피부 결이 고와지는 정도의 효과는 얻을 수 있겠지만 기미가 사라지는 효과는 이렇게 단시간 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효과는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나타나므로 꾸준히 바르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미백순수 22가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무수화 베이스라는 점이에요. 영국 순수 비타민C 앰플 미백순수 22. 무수화 베이스란 물 없이 만들었다는 뜻인데요. 이 제품 말고도 물을 한 방울도 넣지 않고 만들었다는 비타민C 세럼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물 없이 만드는 것이 효과가 더 좋을까요? 과학 문헌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잘 알려진 것처럼 비타민C는 수용액 속에서 공기와 빛, pH에 의해 쉽게 불안정해집니다. 반면에 다가 알코올의 비타민C를 용해하면 안정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가 알코올이란 프로판다이올, 프로필렌 글라이콜, 부틸렌 글라이콜, 글리세린 같은 성분을 뜻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문헌이 하나 있어요. 2012년 한불 화장품 기술연구소가 발표한 논문인데요. 비타민C 6%를 각각 물, 프로필렌 글라이콜, 글리세린에 용해하여 6주 후 함량을 측정했을 때 물에 용해한 비타민C는 많은 양이 산화되어 사라졌지만 프로필렌 글라이콜과 글리세린에 용해한 비타민C는 함량이 잘 유지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이 있으면 안정화가 잘 안 되고 물이 없으면 안정화가 잘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물과 폴리올을 비교했을 때는 폴리올이 좀 더 유리하지만 물을 베이스로 했을 때에도 안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 비타민과 식물오일, 항산화제를 배합하고 pH를 잘 맞추고 불투명하고 타이트한 용기에 담으면 비타민C는 잘 보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폴리올은 정제수 베이스의 제형에 첨가했을 때에도 비타민C 안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폴리올의 함량이 높을수록 점도가 높은 크림일수록 비타민C가 더 잘 보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판매하는 정제수 베이스의 순수 비타민C 세럼에도 폴리올이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정제수 베이스보다 무수 제형이 좋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신의 피부 타입과 취향을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부가 지성이라면 가볍고 산뜻하게 흡수되는 정제수 베이스의 제품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건성이라면 피부 보호막을 잘 만들어주는 무수 제형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또 무수 제형은 질감이 다소 끈적이는데 이 질감이 싫다면 정제수 베이스의 제품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감과 자신의 피부 타입을 위주로 선택하기 바랍니다. 미백순수 22는 순수 비타민C가 22% 들어있다고 광고하는데요. 적절한 함량일까요? 과학 문헌에 의하면 순수 비타민C는 8% 이상부터 피부 개선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함량이 높아질수록 효과도 비례하여 높아지지만 20% 이상부터는 효과가 오히려 떨어지며 자극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에서 20%를 가장 적절한 함량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미백순수 22는 초보자가 바르기에는 함량이 꽤 높습니다. 물론 함량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자극이 높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바르려면 처음에는 10%대부터 시도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단련된 걸 확인한 후에 이 제품을 시도하길 바랍니다. 순수 비타민C는 빛에 예민하므로 산화를 막기 위해서는 불투명한 용기에 담아야 한다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미백순수 22는 투명한 용기에 담겨 있습니다. 산화에 취약하지 않을까요? 만약 정제수 베이스의 제품인데 투명한 용기에 담겨 있다면 산화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백순수 22는 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무수 제형이기 때문에 빛에 상대적으로 덜 예민합니다. 그리고 성분표 뒤쪽에 적혀 있는 크리신, 플로레틴, 글라브리딘은 모두 식물에서 추출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색소로도 작용해서 제품의 색이 변질되지 않도록 돕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항산화제를 비롯하여 산화 방지제를 넣었습니다. 개봉 후 빛이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20일에서 30일 내에 사용을 완료한다면 산화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너무 이상해서 파고 들어본 의문인데요. 미백순수 22는 pH가 3.5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pH는 물속에 녹아있는 수소 이온의 농도를 뜻하는 것이어서 물이 없으면 pH도 없습니다. 이건 제가 자주 들어가는 코라라는 지식 공유 웹사이트에서 찾은 건데요. 물이 없는 용액에도 pH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과학 전공자들이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pH라는 것 자체가 물속에 녹아있는 수소이온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아는 용액에서 pH를 측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pH 측정기를 갖다 대면 어떤 숫자가 나오기는 하지만 물이 포함된 용액이 아니라면 그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폴라스 초이스의 C25 슈퍼 부스터는 물 없이 실리콘 오일을 베이스로 만들어서 pH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디 오디너리도 여러 종류의 비타민C 제품을 팔고 있는데 정제수 베이스의 제품은 pH를 안내하고 있지만 정제수가 없는 제품에는 pH를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디 오디너리에 정제수가 없는 제품에도 pH가 있을 수 있냐고 질문을 했더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디 오디너리의 아스코빅 애시드 8% 플러스 알파 알부틴 2%는 무수 용액 제품입니다. 그래서 pH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무수 용액의 pH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디 오디너리의 다른 순수 비타민 C 제품에도 물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pH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보를 종합해 볼 때 미백순수 22가 pH 3.5라는 건 믿기 어려운 정보인 것 같아요. 미터기로 측정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겠지만 물이 없는 제형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비타민C 제품의 pH는 수용액 환경일 때 중요하지 수용액이 아니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pH 3에서 4를 강조하는 것은 pH가 4 이상일 때는 비타민C 분자가 물속에서 전하를 띄어서 피부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산화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는 제형에서는 분자가 전하를 띠는 일이 크게 줄기 때문에 pH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백순수 22는 물이 없는 제형이기 때문에 pH에 상관없이 잘 바를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백순수 22에 대한 6가지 의문점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품이 다른 순수 비타민C 제품에 비해 더 좋냐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제품이 더 좋다 나쁘다는 성분표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써본다고 해도 확실하게 뭐가 더 좋다 나쁘다 구분할 수 없습니다. 피부 타입이나 향, 사용감에 따라 어떤 제품이 더 마음에 들 수는 있지만 그것은 효과와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인드는 화장품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화장품은 비슷한 성분을 안전한 함량의 범위 안에서 넣기 때문에 제품별 효과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순수 비타민C 세럼을 고를 때에는 효과가 제일 좋은 제품을 찾겠다는 생각보다는 안정화가 잘 되었는지, 내 피부에 맞는 함량인지, 향과 질감이 내 취향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